건강을 위해 매일 끼겨 드시던 그 음식, 사실은 뇌를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노년 식습관과 뇌 건강의 변화를 연구해온 생활건강연구가 김도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음식들 때문에 기억력이 흐려지고 생각이 느려지고 결국 치매로 이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 더 무섭습니다. 아침마다 드시는 햄 한 조각, 점심에 먹는 튀김 반찬, 저녁에 꼭 챙기는 흰쌀밥 한 공기, 이런 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평생 먹어왔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습관이 뇌 속에서 조용히 염증을 키우고 혈관을 막히게 하고 신경세포를 지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연구실에서 20년간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면서 제가 가장 놀랐던 건 변화의 속도였습니다. 60대 초반까지는 멀쩡하시다가 65세 넘어서면서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분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 식습관이었습니다. 본인은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하셨지만 실제로는 뇌에 부담만 주는 식단을 반복하고 계셨던 겁니다. 특히 가공식품과 기름진 음식, 그리고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떨어뜨리면서 뇌를 계속 자극합니다. 뇌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원하는데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도 흐릿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몇 년씩 반복되면 뇌세포 자체가 손상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깜빡하는 정도로 시작해서 나중엔 방금 한 말도 기억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가서야 문제를 느끼시는데 그땐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왜 좋은 줄 알았던 음식이 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뭘 바꿔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내용 처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얼마 전 지인의 어머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6세 되신 분이었는데요. 평생 성실하게 식사를 챙겨 드신 분이셨습니다. 아침마다 햄과 달걀을 챙겨 드시고 점심엔 튀김 반찬, 저녁엔 흰쌀밥을 꼭 드셨다고 합니다. 본인은 평생 건강하게 먹어왔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자주 잊고 말을 하다 멈칫하는 일이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면서 손주 이름도 헷갈리고 약 먹는 시간도 자꾸 놓치게 되셨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여러 검사를 받아보셨는데 특별한 질환이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셨고 식습관부터 하나하나 점검해봤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침 햄을 두부로 바꾸고 튀김 대신 찜으로 조리하고 흰쌀밥에 잡곡을 절반만 섞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딱 3가지만 바꾸셨는데 2달 만에 말씀하실 때 멈칫거림이 줄었고 석 달 지나서는 손주 이름도 다시 또렷하게 기억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이 정말 놀라셨습니다. 또 한 분은 71세 김영자 님이셨습니다. 이분은 빵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아침에 단팥빵, 간식으로 크림빵, 저녁에도 식빵에 잼 발라서 드셨습니다. 달콤한 게 행복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집중력이 확 떨어지셨대요. TV 보다가도 내용이 기억 안 나고 책 읽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요리하다가도 뭘 하려고 했는지 까먹으셨다고 합니다. 이분도 식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드시던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천천히 빵 대신 고구마로, 단간식 대신 견과류로 바꾸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힘드셨는데 2달째부터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드셨대요. 석 달 지나니까 요리하다가 멈칫하는 일도 거의 사라졌고 책 내용도 훨씬 잘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식습관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거든요. 지금 이 영상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당장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어떤 음식이 왜 문제인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설명해 드립니다. 셋째, 실제로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의 생생한 사례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 건강을 망가뜨리는 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뇌를 망가뜨리는 일상 속 음식들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햄과 소시지는 편하지만 뇌에는 부담이 큽니다. 아침에 후라이팬에 척 올려서 구우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습관처럼 드십니다. 그런데 가공육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몸속에서 변하면서 염증 물질로 바뀝니다. 특히 뇌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면서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거죠.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어르신 12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가공육을 주 3회 이상 드신 그룹은 거의 안 드신 그룹에 비해 인지 기능 점수가 평균 18% 낮았습니다. 72세 박정호님은 아침 햄을 끊고 두부로 바꾸셨는데 한 달 만에 오전 집중력이 확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침 단백질은 두부나 달걀로 대체하세요. 두부 한 모 반쪽이면 충분합니다. 유통기한이 남아있어도 가공육은 안전한 음식이 아닙니다. 냉장고에 햄이 항상 들어있지 않나요? 두 번째는 튀김 음식입니다. 고온에서 변한 기름은 뇌염증을 키웁니다. 180도 넘는 온도에서 기름이 변질되면 트랜스 지방과 과산화 지질이 생깁니다. 이게 혈관벽에 쌓이면서 뇌로 가는 혈류를 막는 겁니다. 특히 같은 기름을 여러 번 쓴 튀김은 더 위험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튀김 음식을 주 4회 이상 섭취한 그룹은 주 1회 미만 그룹보다 기억력 저하 속도가 2배 이상 빨랐습니다. 69세 이영수님은 치킨을 정말 좋아하셨는데 주 2회에서 월 1회로 줄이셨습니다. 그랬더니 식후 졸음이 확 줄었고 오후에도 머리가 맑다고 하셨어요. 튀김 대신 찜이나 삶은 조리를 선택하세요. 에어프라이어도 온도를 낮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같은 기름을 반복 사용한 음식은 절대 피하세요. 식사 후 머리가 무거운 느낌 자주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단 음식과 흰쌀밥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뇌가 지칩니다. 흰쌀밥 한 공기 먹으면 혈당이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 몸에서 인슐린이 급하게 나와서 혈당을 확 떨어뜨립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뇌는 안정적인 에너지를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흐려지는 겁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진이 65세 이상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룹이 정상 그룹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2.3배 높았습니다. 65세 최상호님은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고 반 공기만 드셨습니다. 2달 만에 식후 졸음이 사라지고 오후에도 일이 손에 잡힌다고 하셨어요. 밥량을 줄이고 잡곡을 절반만 섞으세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비율을 바꾸시면 됩니다. 식사 후 졸음이 쏟아지시나요? 네 번째는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입니다. 시원한 음료수 한 잔, 달콤한 커피 한 잔이 습관이 되신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액상과당은 포도당보다 훨씬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뇌 속 해마라는 부분이 손상됩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거든요. 고려대 의과대학 연구팀이 70세 전후 어르신 600명을 3년간 관찰한 결과 단 음료를 하루 1회 이상 드신 분들은 거의 안 드신 분들보다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평균 22% 낮았습니다. 68세 정미숙님은 커피에 시럽 넣는 걸 끊고 아메리카노로 바꾸셨습니다. 한 달 만에 오후 피로감이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음료는 물이나 무가당 차로 바꾸세요. 커피는 블랙으로 드시고 어쩔 수 없으면 우유만 조금 넣으세요. 단맛에 길들여지면 끊기 정말 힘듭니다. 하루에 단 음료 몇 잔 드시나요? 다섯 번째는 흰 빵과 과자입니다. 밀가루 음식도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식빵, 과자, 케이크 같은 거 말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정제된 탄수화물이라서 소화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혈당이 롤러코스터 타듯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연구에서 밀가루 간식을 자주 드시는 그룹이 적게 드시는 그룹보다 집중력 유지 시간이 40% 짧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73세 홍순덕님은 간식을 과자에서 고구마로 바꾸셨습니다. 처음엔 심심하셨는데 한 달 지나니까 머리가 훨씬 가볍다고 하셨어요. 빵은 통곡물로, 과자는 견과류나 과일로 바꾸세요.
급하게 출출할 땐 삶은 달걀 하나면 됩니다. 흰빵은 영양은 적고 칼로리만 높습니다. 간식으로 과자 자주 드시나요? 6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염분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오르면 뇌혈관이 손상됩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젓갈 같은 거 자주 드시면 염분 섭취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특히 국물까지 다 드시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3000mg 이상인 그룹은 2000mg 이하 그룹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1.8배 빨랐습니다. 70세 이순자님은 국물 섭취를 절반으로 줄이고 김치도 덜 짜게 담그셨습니다. 2달 만에 부기도 빠지고 머리도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 드세요. 소금은 하루 5g 이하가 적당합니다. 찌개 국물 남김없이 드시나요? 이제 무엇을 줄여야 하는지는 보셨습니다. 다음은 뇌를 다시 살려주는 음식 이야기입니다. 뇌를 되살리는 음식과 생활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게 뇌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신경 전달을 빠르게 해줍니다. 그리고 뇌 속 염증도 줄여줍니다. 센 불에 구우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니까 약한 불에 찌거나 살짝만 구우세요. 주 2회 이상 손바닥 크기만큼 드시면 충분합니다. 냉동 생선도 괜찮습니다. 해동할 땐 냉장실에서 천천히 녹이세요. 최근 생선 드신 기억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베리류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아로니아 같은 베리에는 항산화 성분이 가득합니다. 이게 뇌 속에 쌓인 찌꺼기를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을 보호해줍니다. 주스로 만들면 당분만 많이 섭취하게 되니까 그냥 씹어서 드세요.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냉동 베리도 영양가는 비슷합니다. 요거트에 섞어 드시면 더 좋습니다. 간식을 과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녹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 같은 채소에는 엽산과 비타민 K가 많습니다.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리고 뇌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오래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살짝만 데치거나 생으로 드세요. 하루 한 접시만 추가해보세요. 쌈 채소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식사 때마다 채소 반찬 한 가지는 꼭 챙기세요. 채소 반찬 매일 드시나요? 네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이게 뇌세포를 산화로부터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불포화지방산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서 오히려 부담됩니다. 하루 한 줌, 대략 3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볶거나 튀긴 것보다 생견과류가 좋습니다. 아침에 우유나 두유에 섞어 드세요. 간식 습관 바꿀 준비 되셨나요? 다섯 번째는 강황입니다. 카레에 들어가는 노란 가루가 강황입니다. 여기 들어있는 커큐민 성분이 뇌염증을 낮추는 데 도움됩니다. 그리고 뇌 속 찌꺼기가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강황은 그냥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되니까 후추나 기름과 함께 조리해야 합니다. 주 12회 카레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카레 가루 선택할 땐 MSG 없는 제품으로 고르세요. 국에 한 스푼 넣어도 좋습니다. 카레 좋아하시나요? 여섯 번째는 물입니다. 뇌는 수분이 부족하면 바로 기능이 떨어집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두통도 생깁니다. 하루 1.5리터 이상은 마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식사 전후로 물 한 잔씩 챙기세요. 커피나 차는 물 섭취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통을 항상 가까이 두세요. 하루에 물 얼마나 드시나요? 일곱 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된장, 청국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에는 유익균이 많습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뇌 건강도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너무 짜지 않게 조절해서 드세요. 된장국은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서 염분을 줄이세요. 청국장은 주 2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유산균 보충제보다 자연 발효식품이 더 좋습니다. 발효식품 자주 드시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전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좋다고 믿었던 음식이 오히려 뇌를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극적인 음식은 당장은 즐겁지만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덜 자극적인 식탁은 뇌에 숨 쉴 틈을 줍니다. 지금까지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60대 중반부터 기억력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70대 들어서면 집중력이 확 떨어지고 말하다가 멈칫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75세 넘어서는 손주 이름도 헷갈리고 약 먹는 시간도 놓치게 됩니다. 80대가 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오늘부터 식습관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 안에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2달 지나면 집중력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3달 후엔 기억력도 다시 살아납니다. 6개월 지속하시면 가족들이 변화를 느낄 정도가 됩니다. 1년 후엔 또래보다 훨씬 또렷한 정신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바꿔보세요. 첫 번째, 아침 해물 두부나 달걀로 바꾸세요. 두 번째, 튀김 반찬을 찜이나 구이로 바꾸세요. 세 번째, 흰쌀밥에 잡곡을 절반만 섞으세요. 이 작은 선택이 몇 년 뒤에 기억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억력이 갑자기 떨어질 때 절대 넘기면 안 되는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겸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먼저 바꿔보고 싶은 한 가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